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20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상황 진단해보고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명이었는데요. 토요일엔 14명이었고요. 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어떻습니까? 아마 지난 월요일에 1.5단계로 완화되고 이제 한 주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20명으로 올라가지 않고 10명대로 잘 유지되고 토요일에도 14명, 일요일 18명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발생 연령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11월, 12월에는 우리가 60세 이상에서 거의 60% 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네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오히려 60세 미만, 그러니까 사회 활동력이 많은 연령대에서 거의 한 80% 정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60세 이상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50대 미만으로는 우리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반경에 이제 방심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또 데이터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5월 13일에서 19일까지 우리 확진자 수가 이제 167명이었는데 비해서 최근에는 123명으로 44명이 이제 줄긴 줄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용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를 보면요. 네. 이전에 한 26명이었는데 최근에는 32명으로 좀 늘고 비율도 15%에서 26%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유흥시설하고 노래 연습장 운영 시간이 23시까지 운영 가능하게 되고 있는데 1.5단계 한 주 만에 너무 빨리 좀 완화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면 다시 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확진자 수가 그래도 좀 계속 10명대라서 안심을 해도 될란가 했더만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네. 네네. 네, 이제 안 그래도 조금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쪽에 남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환자 6명이 이제 추가로 확진되면서 총 7명이 확진됐는데요. 네. 한 94분의 방문 환자와 종사자 검사에서 나온 결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좀 마스크를 벗고 입안을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위험도가 좀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좀 이런 의원급의 이제 감염 관리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동래구의 교회와 수영구의 댄스 동아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네, 동무교 쪽에 있는 교회에서 아마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아마 두 명이 추가된 것 같고요. 네. 수영구 댄스 동아리 같은 경우는 또 접촉자 중에서 4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총 방문자가 25명에 관련 접촉자가 한 30명 해가 총 55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은 특히 이제 환기라든지 이런 마스크 착용, 손위생 이런 방역 수칙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이 딱 하면 이렇게 55명의 확진자가 관련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 아직은 우리가 대다수가 백신 접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심하면은 또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해야겠습니다. 예, 어짜둥둥 진짜 마스크 단디 쓰고 그치? 네.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백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 예약률도 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자녀 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서 좀 먼저 맞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았는데 예약이 네.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부산에서는 그 자녀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두 분도 혹시 예약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하려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27일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27, 28, 29일 3일 동안 한 751분이 751명 정도가 이제 접종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변 지인들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청해도 안 됐다고 하는 경우 많고 제 아내도 신청했는데 네. 지금 안 돼서 아내는 선생님이라서 아마 7월에 접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뭐 자녀 백신 예약이 힘들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이게 오히려 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이 잔여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60대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의료기관 젊은 종사자분들이 접종하다가 이제 이상 반응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혈전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불안해가 접종을 예약을 하고도 방문하지 않는 우리 노쇼가 좀 생겼었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바이알에 12명이 접종이 가능한데 만약에 8명 예약자만 오면 4명분은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잔여 백신 예약을 받아가 접종을 하는데 그만큼 잔여 백신 접종이 많지 않다는 말은 예약자들이 다 방문해서 접종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주변 지인들은 보니까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뭐 1시간 간격으로 자기 몸이 어떤지 막 공유를 하더라고요. 뭐 별 이상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백신 뭐 맞을 수 있으면 많이 맞아가지고 맞지 빨리 집단 면역 맞습니다. 형성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네. 이 와중에 또 우리가 변이자 붙은 바이러스 나오면 겁이 나는데 베트남에서는 또 인도 변이하고 영국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국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에 4월 이후 감염자 수가 오히려 이때까지 코로나 발생한 수보다도 더 반 이상 높게 이렇게 나올 정도로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데 예. 이 원인으로 지금 최근 신규 확진자 대상으로 해가 유전자 연기설 검사를 했는데 인도하고 영국 변이가 혼재된 혼합 변이가 발견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확산세가 거의 3주 동안 2배로 늘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배양 실험을 해보니까 이 복제되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복제가 네. 빨리 된단 말은 그만큼 전파 확산이 잘 일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도 떨어지고 전파력도 높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마 방역 당국에서도 유의해서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미국 모더나 사이의 코로나19 백신 첫 물량이 내일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 모더나 백신은 누가 먼저 맞게 됩니까? 네, 내일 아마 5만 5천 회분, 그리고 2만 2,500명 정도의 백신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게 아마 승인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바로 맞지 못하고 6월 중순쯤에 국내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게 이제 화이자하고 비슷한 메신저 RNA 형태의 백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의료 종사자 접종이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30세 미만 접종이 안 되는 걸로 변경되면서 접종을 못한 30세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생겼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후에는 아마 일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더나 백신 말고도 또 얀센 백신, 네네. 우리 1회 접종 가능한 얀센 백신도 6월 초쯤에 한 100만 명분이 도입되면은 아마 30세 이상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우리 필수 인원들에 대한 접종이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부산시 같은 경우에 내일부터 부산 해운대하고 송정 해수욕장 두 곳을 이제 개장하는데 또 해수욕장 네. 개장하면 걱정이 또 방역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저도 많이 걱정이 네. 되는데요. 작년에도 긴급 회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5월, 6월 회의할 때는 사실은 확진자가 거의 안 생길 때였거든요. 예. 해외 유입 확진자만 간간히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10명에서 2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만약 열게 되면 그동안 지친 분들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백사장 같은 곳은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샤워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실내 공간이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해수욕장 주변의 식당이나 숙박 관련 시설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실내고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예. 이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캠페인이라든지 방역 관리를
작년에 비해서 더 철저히 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근처 식당이나 숙소, 유흥업소 이런데 그리고 또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데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